2022년 6월 8일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6월 10일자인가요? 네, 날짜가. 노동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숨졌더라도 단지 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사망 노동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손을 들어준 원심,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겠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6월 8일자 뉴스가 아니고 오늘자 뉴스네요. 6월 10일자. 예. 재판부에 따르면 한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A씨는 2019년 업무 차량을 몰고 원청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에 근무지로 돌아오다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는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습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A씨 사망의 원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37조 제2항에서는 노동자의 고의 자해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쟁점은 스스로가 야기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씨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했겠죠. 2심에서는 A씨 사망의 원인은 범죄 행위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사고와 A씨의 사망이 범죄 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하고 A씨가 1992년 운전면허를 딴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일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망이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준도 이번에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고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보장 범위를 한층 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노동자의 운전 중 사망사고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설령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숨진 노동자도 산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2022년 6월 10일자 연합뉴스 기사 살펴봤습니다. 저도 지금 유사한 사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제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건 저도 이제 지금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라도 범죄 행위의 경우라도 무조건 업무상재해가 인정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업무상 사유도 인정된다 하는 그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죠. 정리하는 판례가. 이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산재보험법 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해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이거나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 규정을 이게 너무 교통사고와 같이 이게 과실범이거든요. 교통사고 이런 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재근로자에게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중에는 자기 자가용으로 계속 이제 운전을 하고 요즘에는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하면서도 이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거의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지방법원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하는 여러 지방법원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었는데 요번에 그 요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새롭게 지금까지 이 지방법원 수준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그 사안에 대해서 교통사고 관련된 범법 행위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될지 논의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사건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맡고 있던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인데 이제 근로자성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분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한 경우에도 이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들은 좀 있었는데, 요 판례는 이제 처음 나온 거죠. 대법원 판례가 지방법원 판례 외에 나와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산재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악 잠깐 다음 코너 준비하는 동안 잠시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